하나, 둘, 셋.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모님장 위에 내려오라고. 준비됐으면. 그리고 말을 좀 크게 해라. 녹음이 되게. 작게 해도 녹음은 되는데 좀 더 크게 하라는 얘기야. 자, 방송실 이상 없이 준비됐죠? 야, 방송할 때 이때는 막 FT가 와서 분위기 잡는 거야. 그래서 박수 딱 시작하면 안녕하십니까 하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하고 박수 딱 치고 FT가 알지? 분위기 잡고. 그러니까. 자, 조명 없나? 네. 여기서. 예전엔 다 됐는데. 불 껐다가 여기만 나가는데. 아, 마이크 테스팅. 시작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12년 동안 공부한 그것을 수능을 통해서 공부를 하였고 이제 12월 2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오고 12월 15일까지는 여러분들이 4년제 대학에 정시 모집을 하기 위해서 가나다군을 정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진로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이라든지 부모님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거든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좀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도 보면요, 수능을 끝나고 어떤 학교의 경우는 한 30명 반에서 이렇게 있다면 그 중에 한 10명 이상이 재수를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수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반수라는 게 뭔가 하면 1학기 동안은 다닌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에 재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반수를 한다든지 혹은 또 재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는 있지만 여러분이 선택을 잘못해서 대학에 가보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잘못 골랐구나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최대한 시간을 모든 관심을 모든 열정을 여기 자기의 학과 선택에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는데요. 저는 이영대라고 합니다. 우리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있고요. 저희 기관이 만들어진 이유는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에 가면 열등생이 된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만드는 기관이 저희 기관이고요. 더군다나 저는 전국에
학교가 10,000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10,000개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잡느냐 그런 쪽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진로정보센터에 제가 상담 팀장을 한 3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1시간 12시까지 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 진학지도 왜 중요한가 그런 거 좀 얘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의 어떤 진학지도의 원칙이 있거든요. 우리가 수학의 공식이 있듯이 여러분 매트릭스 3 보셨습니까? 매트릭스 3 본 학생이 있어요? 그 매트릭스 1, 2에서 어떤 그 기계 사람이 기계를 만들었고 그 기계가 어떤 그 발전되면서 사람을 지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계는 무엇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하나의 어떤 매트릭스라는 그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매트릭스 마지막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주인공을 이 그 기계의 공식에서 하나의 팩터랄까 요인을 자기가 죽으면서 그 요인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팩터 변수가 없어지니까 그 공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어떤 팩터가 있었는데 그게 값이 있었는데 그게 제로가 됐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겠죠. 여러 가지 펑션이 곱해졌는데 그게 제로가 되면 없어지는 겠죠. 그래서 매트릭스 3가 결국에는 그게 기계의 어떤 지배로부터 사람이 벗어나게 되고 공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을 사는데도 진학 진로를 하는데도 원칙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진학 지도의 원칙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나에 대해서 아는 것, 두 번째 앞으로의 직업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현명한 어떤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의사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여학생들은 뭔가 하면 자기가 좋아서 따라오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착각이듯이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그런 게 필요하고 직업세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모든 어떤 일련의 과정이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 요즘 인터넷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같은 교실에서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곳에 정리해보면 정년퇴직입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기업에서는 45세에 이사가 안 되면 나가달라는 거예요. 45세에 이사가 안 되면 나가달라는 뜻이고 5,6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56세까지 직장생활을 하면 도둑놈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6.25라는 얘기도 있어요. 62세까지 직장생활을 하면 5적이라는 얘기죠. 5적. 그럴 정도로 달라지고 또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직장을 평생에 7번 내지 8번 정도 옮게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대학을 나와서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지 않습니까? 취업해서 어떤 회사원으로 하지만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어떤 여러분이 뭐 고시 공부를 한다 해가지고 혹은 또 뭐 교사 임용고시를 가가지고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또 교사 선생님 하시다가 또 고시에 패스해서 아주 높은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들면 어떻게 된가 하면 이제 조그만 회사를 차려서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서 앞으로 3번 내지 4번은 이렇게 하는 일이 완전히 180도 바뀔 정도로 바뀌면서 직장은 7번 내지 8번 정도 직장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앞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 직장에서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4 내지 5년 정도밖에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 일본은 평균 12년이 되는데 자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학과 선택이랄까 그런 것을 고려한 학과 선택이 돼야 되고 아무튼
이 학과 선택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런 얘기. 왜냐하면 여러분 첫 직장이 중요하다는 얘기 있어요. 교과서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첫 직장이 중요하다는 얘기에서 여러분이 첫 직장을 학과를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진로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처음을 뭘 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그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은 거의 100살까지 산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성들 평균 수명이 80이거든요. 근데 20년 전만 해도 70이었어요. 근데 DNA라고 생명공학 이런 게 자꾸 좋아지면서 이제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70, 80이 되어서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자꾸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70, 80이 되어서도 일을 해야 되고 이제는 한 직장에 가서 평생 직장은 없어졌어요. 근데 뭐가 생기죠? 평생 동안 일해야 되는 평생 직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금 대학의 학과 선택을 하면 여러분의 순간적인 판단 학과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60년 동안의 일거리 직업 생활이 달라질 정도로 여러분의 어떤 그 대학 학과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대학 학과 선택에 있어서 앞으로 60년 동안 하니까 사회에 재수를 한다 해서 사회에 1년 늦게 나간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여러분들 앞으로 60년 동안 인생을 사는데 사회에 1년 늦게 나간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과서에도 나왔듯이 정말 처음을 잘 골라야 되고요. 그 처음을 잘 고르기 위한 대학 학과 선택이 굉장히 신중하게 돼야 된다. 그런 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 학과 선택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장래가 달려있고 여러분의 어떤 순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의 60년 인생이 좌우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뭐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여러분 선배들 같은 경우는 대학을 진학했는데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자퇴하거나 반수를 하거나 재수를 하거나 그런 가정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면 6천만 원이 듭니다. 대학 등록금이 지금 현재 한 300만 원씩 들면 2학기 등록금이 한 6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하면 또 opportunity cost라는 게 있어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면서 만약을 대학을 안 다니고 돈을 벌면 여러분이 연봉 1,200원, 300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을 치고 여러분이 대학 등록금 치고 또 여러분의 그또 뭐랄까 하면 생활비랄까 또 교재비라든가 이런 것 치면 연간 한 기회비용까지 치면 한 2천만 원 이상이 여러분의 대학 1년 동안에 드는 비용입니다. 실제로 드는 돈은 뭐 지방대학 가면 그리고 부모님한테 하루에 2만 원, 2만 원 다 쓰기도 바빠요. 솔직히 대학교 들어가면 돈 쓸 일도 많고 등등 여러 가지 참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6천만 원이다 8천만 원을 들여서 대학을 다니는데 일종의 투자잖아요. 투자하면 그 투자의 효과랄까 그런 거 따져볼 때 여러분의 그 과연 8천만 원을 들여서 여러분이 대학을 원하는 과에 가면 좋지만 원하는 과에 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엄청난 그 부모님들의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많은 희생을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의 대학 학과 선택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서 우리가 진학 지도에 있어서 원칙이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 학생들한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알고 싶은 게 뭐예요? 물었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학 학과 선택 기준이 뭡니까? 성적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그 돈 많이 버는 직업입니까? 등등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다른 자료를 많이 보니까 한 5, 6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선배들 가운데 공부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물리학과를 갔다든지 기계과, 전자학과, 건축학과를 갔거든요. 근데 3, 4년 사이에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은 물리학과는 이공계 깊이를 하고 있고 건축학과는
요즘 각종 이 컴퓨터 관계가 좋아지고 하니까 또 그만큼 수요도 많이 감소되고 있고, 기계과 같은 것은 자동화가 되고 하니까 기계 직업 같은 것은 굉장히 어떤 그 사양 직업이라.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계와 관련된 것이 중국에 지금 거의 1년에 그냥 하니까 한 10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년 사이에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많은 기계들이 중국으로 가고 있고, 중국은 엄청나게 지금 소득을 따라오고 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월급이 3만 원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인데 지금 한 월급이 10몇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월급 평균이 150만 원 치면 우리나라 돈의 10분의 1만 가지고도 중국에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국가적으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기계가 자동으로 가게 되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많이 감소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볼 때 또 제가 여러 번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이 형아는 뭐 사회교육과를 가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생은 서문학과를 가고 싶고, 어떤 학생은 농생 식품공학과를 가고 싶고, 어떤 학생은 기계과를 가고 싶고, 어떤 학생은 지금 전망이 없다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좀 더 학생들의 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좀 더 앞으로의 직업 전망 이런 쪽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컨설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남에서는 아이들 수시 모집부터 해가지고 학과 선택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컨설팅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전문적인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생각하는 그런 세계는 어떻게 보면 우물하는 개구리식도 있고,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봐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좀 그 도움을 우리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3학년 부장님이라든지 각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또 여기에 보면 진학진로 상담실도 있고 또 경기도 청소년 상담실, 수원시 청소년 상담실 등등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쪽을 보면 한쪽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울러서 여러분의 어떤 그렇게 중요한 인생에 대해서 여러 분야를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진학제도의 원칙은 무엇이냐 학생들이 물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유망직업이다, 유망학과가 있느냐 하는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을 직업. 아까 기계과 같은 데는 어때요? 기계과 같은 데는 이제 이렇게 사양산업이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도 학생이 하고 싶으면 하면 얼마든지 좋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일거리가 많아지는 직업, 그런 쪽에 가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떠오르는 분야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앞으로 수요가 많을 직업, 굉장히 그러니까 일종의 트렌드랄까 경향이랄까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트렌드에 맞춰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미국은 우리보다 한 20년 앞서고 일본은 우리보다 한 10년 앞선다고 보시면 그 트렌드에 맞춰서 그 경향에 맞춰서 그 경향을 따라가는 게 바람직하지. 예를 들어 농업은 굉장히 사양 산업이잖아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제조업 분야도 영원한 제조업이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중국의 거대한 도전에 미쳐서 조금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2010년도까지 이렇게 직업 전망을 또 하고 그런데 그런 장기적인 트렌드 경향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고, 세 번째로서는 결국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각종 정보, 여러분의 세 번째 단계는 의사결정입니다. 인생살이가 다 의사결정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어떤 여학생하고 전철을 내려서 똑같이 가는데 집이 똑같아서 우연히 가는데 그 여학생은 막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하면서 저 남자애가, 저 남학생이 나를 좋아해서 따라오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그 결국은 그 여학생의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학생이 속으로 나를 따라오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남학생은 또 속으로는 그렇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 갈 길 가는데 저 여학생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살이가 하나의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러면서 3단계 과정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 입시 유형이요 300가지 정도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입시 유형이 외국어 영역 하나 해가지고 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언어 영역, 사회 영역, 외국어 영역 이것만 가지고도 갈 수 있는 게 있고, 입시 유형이 한 30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입시 유형이 한 300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나에게 가장 맞는 게 뭐냐, 그거를 결정해서 여러분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신중을 해야죠. 진로 지도의 원칙이, 진학 지도의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3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가 뭐였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 두 번째는 직업의 어떤 트렌드랄까, 추요, 경향을 아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각종 정보를, 우리 학교에도 좋은 자료가 많이 있고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런 정보도 하고, 아울러 여러분들이 여러분 선배님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 잘하는 선배도 있지 않습니까?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핸드폰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멘토링이라고 해요. 멘토. 여러분 선배 가운데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는 사회과 선생님이 되고 싶다.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학교의 역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죠? 멘지가 되는 거예요. 멘지. 그래서 이영아가 우리 역사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나는 10년 뒤에 역사 선생님 되어서 우리 동원고등학교에 다시 오고 싶다.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 상담을 받았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멘토고 학생은 뭐가 되죠? 멘지가 되고, 그 과정을 도와주는 게 멘토링이고, 자, 당장에 학교 선생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선배들 가운데 어떤 아까 역사교육과에 있는 선배님을 알아가지고, 그 선배님의 이메일을 알아가지고, 그 선배님의 핸드폰 주소를 알아가지고 연락을 해야겠다. 선배님, 나는 앞으로 역사 선생님 되고 싶은데, 선배님 과 재학하면서 지금 선배님 대학교 2학년이잖아요. 3학년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역사교육과 온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전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은 일종의 하나의 멘토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각종 정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도 좋은 정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여러분이 하나의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12월 2일 날까지 해야 될 것은 뭐냐? 학교 와서도 열심히 학교 선생님한테 상담도 받으시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나에 대해서 아는 거. 정말 내가 뭘 해야 될 거냐, 내가 뭘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아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앞으로 직업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15년 뒤는 어떻게 바뀔 것이고 20년 뒤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만약 그때 여러분들이 15년 뒤면 몇 살입니까? 마흔 몇 살이에요? 30대 후반에 완전히 직장생활에서 피크잖아요. 그때 정말 30대 후반에 직장에서 내가 뭘 할 것이냐, 내가 뭘 할 것이냐, 그런 것을 30대 후반에 직장생활에서 뭘 할 거냐, 그걸 바라본 학과 선택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당장의 인기보다는 내가 30대 중반, 그리고 여러분의 대학 선택은 앞으로 몇 년이 달려있다고 그랬죠? 앞으로 50년 인상이 50년 이상이 여러분의 학과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이 직업생활을 해야만 될 정도로 우리 사회는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당장 눈앞에 그거보다는 15년 후 20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50년 정도를 바라본 어떤 그런 대학 학과 선택이 너무 먼 얘기입니까? 먼 훗날의 얘기예요? 먼 훗날의 얘기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어떤 거기에서 하나하나의 의사결정하는 과정, 여러분 아시겠죠? 대학 학과 선택 요령은 뭐라고 그랬죠?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7차 교육과정은 여러분이 이제 적용되지 않지만 7차 교육과정의 어떤 원칙이랄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내년부터 7차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자, 대학 학과 선택의 원칙도 그래요. 직업이 현재 12,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많은 직업을 여러분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대학 학과 선택의 원칙은 너무 원론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원론의 아까 얘기한 원칙에, 아까 매트릭스 공식 얘기했잖아요. 그 공식에 철저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걸 아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을 한 5개를 골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복수 전공, 그 가나다군에서 3번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기 전문대학 가는 학생들은 무제한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에게 하고 싶은 일을, 직업을 한 5개 정도 골라요. 그 다음에 그 직업에 맞는 과를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국사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방법이 있겠죠? 국사학과를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역사학과를 가도 되고, 안 그러면 사회교육과를 가도 되고, 역사교육과를 가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학부에서 그걸 하고 대학원에서 교육대학원을 가도 교사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자기가 잘하고 싶은 거, 자기가 잘하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을 한 5개 정도 택하고 거기에 맞는 과를 정해야 돼요. 과를 정한 다음에 예를 들어 대학을 선택하는 거죠. 저는 대학에 취업 특강을 참 많이 가거든요. 여러분 국어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어 선생님이 어떻게 매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나는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럼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얘기했는데 국어 국문학과 간다든지 국어 교육과를 간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난 정했다. 나는 국어교육과 갔으면 좋겠다. 전국에 지금 국어교육과 설치된 데가 한 3, 40개 되잖아요. 그 많은 데 가운데 나의 내신 성적이라든지 나의 수능 성적이라든지 거기에 비춰 볼 때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데를 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공주 4대, 여러분 공주 4대 국어교육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공부 잘해야 됩니까? 한 320, 30개 320, 30개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공주대학교 국어교육과 학생들 만나보면 그 나온 사람들이 거의 100%가 이렇게 교사 시험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건 뭐죠? 예를 들어 시시한 서울대다 연대다 서울에 있는 그 간판 보고 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실속 있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들이 제일 희망하는 직업은 교사거든요. 교사란 직업만큼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참 좋잖아요. 좋은 점도 많고 나쁜 점도 많이 있지만 교사란 직업이 우리 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62세까지 근무할 수 있죠. 또 방학이 길지요. 또 학생들 가르치는 보람도 있고, 선생님들이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 학생들이 참 좋게 생각하는 직업이거든요. 자, 그래서 교사를 택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상담쌤들 같이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갔다. 근데 보세요. 지금 교육학과 나와서는 교사 자격증을 따서 수능 1% 안에 드는 사람이거든요. 수능 1% 안에 드는 사람이 연세대학이라는 간판 하나 보고 갔다가 그게 달라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세대 교육학과가 낫겠어요? 공주대 국어교육과가 낫겠어요? 만약 교사가 된다면 어떻게 낫겠어요? 예, 저는 딱 그런 가정을 쭉 봐왔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뭘 택해야 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은 직업을 택하고, 그 다음에 그 직업에 맞는 과를 정하고, 그 다음에 과 가운데 여러분이 한 4, 50개 대학이 있다면 그 중에서도 나의 수능 성적이라든지 내신 성적, 교과 성적 그런 걸 반영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데를 가는 것, 그런 과정을 이제 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대학학과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진학지도 진로 중요성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잘할 수 있다. 여러분은 가수가 되고 싶다는 사람과 노래를 잘한다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노래를 잘한다.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나는 항상 100점이 나온다. 그것은 적성일까요? 흥미일까요? 적성이죠. 나는 뭘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적성이고, 나는 가수가 참 좋아. 나는 박지윤이가 참 좋아. 나는 서태지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거는 흥미죠. 나는 박진영 같은 가수가 참 좋아.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은 흥미죠. 나는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 그것은 뭐죠? 흥미죠. 그렇지만 나는 내가 역사 애들 참 가르치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예를 들어 동생들을 가르치보면 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나는 참 그런데 소질이 있는가 봐. 소질은 흥미일까요? 적성일까요? 적성이겠죠. 그러니까 그럼 IQ는 뭘까요? IQ는 지금 여러분 나이 또래에서 그 또래에 비해서 뭐를 많이 안다, 뭘 잘한다 그런 것은 지금 당장의 그것은 IQ 지능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참 앞으로 이런 쪽에 소질이 있어 잘할 것 같다. 그런 것은 우리가 적성이거든요. 그리고 당장에 뭘 좋아한다 하고 싶다 그런 것은 흥미거든요. 우리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생각해봐요. 초등학교 때 경찰관이 되고 싶다, 소방관이 되고 싶다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흥미죠. 흥미는 자꾸 바뀌잖아요, 그죠? 중간에 뭐 프로게이머 되고 솔직히 프로게이머 되고 싶었던 학생들 다 있죠. 프로게이머 하면 얼마나 좋아요. 돈도 벌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학생도 있었죠. 그것은 프로게이머는 흥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보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런 쪽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직장 생활에 나가면 굉장히 살벌한 사회거든요. 여러분이 20대 80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20대 80. 지금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대학을 중퇴했어요. 그렇지만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고 또 앞으로 사회는 그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시죠. 동물의 세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순놈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1등을 한 순놈이 모든 그 암놈들을 다 차지하죠. 굉장히 사자의 세계도 그렇고 어떤 그 사슴의 세계도 사슴도 평소에는 그렇게 얌전한 사슴이 이렇게 발전기가 된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바뀌어지는 거죠.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Winner takes all. 윈너가 뭐죠? 윈너 승자가 takes all 모든 걸 갖는다. Winner takes all. 앞으로 과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똑같이 하게 됐지만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에서는 Winner takes all.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 사회예요. 우리 여러분 직장생활 나가보면요. 정말 그 잘 나가는 승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모든 걸 다 가진 거죠. 모든 걸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상위 정보를 가진 20%의 사람이 전체 부에 새로 생기는 어떤 수입의 80%를 갖는다 할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80%의 사람이 전체의 20%밖에 갖지 못하는 거죠. 어제 중앙일보에 나왔듯이 여러분들 보세요. 세계 선진국의 20%의 사람이 전체 세계 종이의 80%를 쓰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세계는 100년 전에 파슨스라는 사람이 발견한 원칙인데요. 어떤 조직사회에서나 20%의 상위 20%가 전체의 80%의 부를 갖는 그런 사회. 우리 백화점의 예를 들어볼까요? 백화점의 예를 들어도 뭐 어떤 몇몇 백화점이 전체 매출액이 다 그걸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옷을 생각해요. 여러분들 교복 말고 이제 교복을 벗으면 사복을 입지 않습니까? 사복이 100가지 있다면 여러분이 즐겨 입는 옷은 몇 가지 될까요? 한 20가지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 80번 무슨 일이 있을 때 80번 정도 갈 때 교복 말고 이 20가지 옷을 가지고 80가지 일을 합니다. 나머지 여러분 한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권도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잘 안 입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자판을 보세요. 컴퓨터 자판도 열심히 쓰는 것은 한 20% 정도 어떤 자판 가지고 80%의 워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채팅을 한다든지 각종 우리 핸드폰도 그래요. 여러분요 제가 이 PDA 폰을 갖고 있지만 이 PDA 폰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능 가운데 불과 20%의 그 기능만 쓰면서 그걸 가지고 80% 예를 들어 핸드폰을 한다든지 전자수첩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검색을 한다든지 뭐 그런 과정이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우리 직장생활에도
여러분 나가보지만 10명 가운데 한국 사람은 8명은 직업에 불만이에요. 20%는 직업에 굉장히 만족하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만족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20%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조직 사회에도 기여를 많이 해요. 근데 나머지 80% 사람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항상 불만이고 내가 이 직장 때려치고 다른 데 가야 되겠다, 전직해야 되겠다, 불만, 그리고 불평 불만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조직에 기여도 많이 못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20%의 들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지. 자기가 아닌 엉뚱한 데 가서 항상 불평불만만 하고 다른 데 튈 생각만 하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흥미, 적성 아시겠죠? 흥미는 좋아하는 일, 적성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www.work.go.kr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입니다. work.go.kr. 자, 여러분 종이에 적으세요. 밑줄 끄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www.work.go.kr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지금 여러분은 고등학교 3학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직업 선호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각종 검사가 있는데 이 직업 직업 선호도 검사라고 고등학교 3학년부터 가능한 검사예요. 이 검사를 해보면요, L형과 S형이 있는데 L형과 S형인데 S형은 간편형이고 L형은 롱폼인데 요게 25분 걸려요. 요게 60분 걸립니다. 이 검사를 해보면 여러분에게 맞는 이 그래프를 우리가 RIASEC라고 해서 여러분의 어떤 형이냐, 여러분이 현실형이냐 탐구형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이 점수가 나와요. 이렇게 점수가 나옵니다. 이 검사를 하면 이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맞는 직업이 한 50가지가 딱 제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인터넷을 하니까 또 돈도 안 들죠. 이 정부에서 하니까 돈도 안 들고 또 회원 가입할 필요도 없고 또 인터넷에서 검사를 해놓으면 결과를 즉각 볼 수 있고 또 좋은 점이 지금 검사를 해놓으면 그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은 여러분이 다 아시죠? 그러면 알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검사 결과를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12월 2일날 수능 끝날 발표나기 전까지 이 검사를 한 두세 번 하면 정말 여러분이 두세 번 해가지고 다 통일성이 있게 나오면 50개 직업 가운데 여러분이 이건 아니다 다 끄어버리고 여러분에게 맞는 직업 맞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 여러분의 흥미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맞는 직업이 50가지가 나옵니다. 그걸 기초로 이제 여러분이 하면 되겠죠. 자, 이 워크넷에서 직업 선호도 검사 꼭 한번 해보실 거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 직업 선호도 검사뿐만 아니라 여기에 고등학생용 직업 흥미 검사가 있어요. 직업 흥미 검사. 직업 흥미 검사가 또 이 워크넷 www.work.go.kr에서 제시가 됩니다. 이 검사도 한 20분 정도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다음 이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www.career.net라고요. career.net.re.kr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운영하는 www.career
net.re.kr 커리어 네트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무료로 검사가 적성 검사, 직업 적성 검사, 그러니까 나는 뭘 참전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런 과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흥미 검사, 그 다음에 가치관 검사, 그 다음에 진로 성숙도 검사, 이런 4가지 검사가 인터넷에서 무료로 지금 하고 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고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면 검사가 몇 가지가 가능하죠? 4가지가 즉각 가능하잖아요. 아까 여기서는 몇 가지 가능하다고 그랬죠? 2가지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런 검사를 여러분이 하면 나는 뭘 참전할 수 있을 건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막연하게 알지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가치관이라는 것은 나는 아버님이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나는 성직에 가고 싶다. 성직 그런 게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자기가 가치관이죠. 또 하나는 진로 성숙도 검사라는 건 뭔가 하면 정말 내가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진로 성숙도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성 검사, 흥미 검사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여기 우리 상담하신 그 전문적인 선생님 앞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여러분 MBTI 검사라는 걸 해보셨어요? 이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혹시 주위에 여자친구와의 갈등이라든지 혹은 또 부모님과의 갈등이라든지 뭐 그런 등등을 하면 아주 여러분만의 어떤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왼손잡이 있어요. 왼손잡이. 왼손잡이가 자기가 원해서 왼손잡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왼손잡이가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10개월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면서 왼손잡이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왼손잡이면 왼손잡이가 왼손으로 글을 쓰면 아주 반듯반듯하지만 왼손잡이가 오른쪽으로 쓰면 삐뚤삐뚤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여러분만의 독특한 정해진 게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성격이라 퍼스널리티, 성격이 저 사람 성격이 어떻다 나쁘다 그런 얘기 있지만 여러분만의 독특한 것, 여러분만이 가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격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MBTI라는 것고 애니어그램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러분은 세상 사는 재미가 어디에 있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같이 놀고 그럴 때가 재미있어요? 안 그러면 혼자 책 보고 영화 보고 비디오 보고 그럴 때가 재미있어요? 어떤 데서 보람을 느끼세요? 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거기에 좀 삶의 보람을 느낀다, 만족을 느낀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쪽 외향성 E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혼자 조용하게 이런 내적인 그런 스타일을 I라고, 일단 2개 중에 한 개를 한번 택해보세요. 여러분들 종이에 적어보세요. E냐 I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저기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한테 가면 정말 끝내주는 결과 나오고 끝내주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여기에 시계가 있다. 이 시계를 보고 여러분은 뭘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걸 보고 느끼는 점을 뭘 느낄 수 있겠어요? 느낌을 얘기해봐요. 느낌을 얘기해요. 자기의 느낌. 아니 동그랗다. 야, 그 다음에 금빛 색깔 난다. 또 그런 것도 있고 자기의 느낌을 얘기해보라니까. 네? 자, 그렇지만 자, 이걸 보면서 이 시계가 아까 얘기했듯이 시계는 동그랗구나, 그 다음에 금빛이 나구나 하는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겠고, 이 시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생은 시간이다 라든지, 그 다음에 이 보면서 세계는 둥그니까 원만하게 살아야 되겠다든지, 이런 느낌이랄까 그런 걸 갖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여기 사과가 하나 있다. 이 사과를 보고 여러분은 뭘 느끼겠어요? 빨갛다, 동그랗다, 맛있겠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과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 사과가 에덴의 동산에 있는데 저 사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류가 죄를 지었다든지, 윌리엄 텔이 저 사과에 화살을 쏘면서 어떻게 됐죠?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누가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 그것을 우리가 오감이라 그래요. 거기인데 굉장히 강한 사람이 이런 S형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육감이랄까, 자기의 어떤 육감이랄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어떤 그 강한 사람을 우리가 N라고 해요. 그럼 학생은 S예요, N예요? 정했어요? 자, 이래 하나하나 동그라미 치세요. 자기 거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요번에 12월 2일 날 수능 끝났을 때 이제 부모님이, 엄마가 약속했어요. 요번에 수능에서 너 지난번 모의고사보다도 30점 이상 올라가면 어머님이 컴퓨터를 한 대 사준다. 노트북을 끝내주는 거 사준다. 얘기했어요. 그런 엄마들 계실까요? 대학 입학 기념으로 내가 노트북 한 대 사준다 했는데 28점이 올라갔어요. 수능이 30점 하면 노트북을 끝내주는 걸 사주기로 했는데 28점이 올랐어요. 그때 엄마가 노트북을 사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사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줘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죠. 원칙은 원칙이다. 30점 넘어야 사주고 28점은 2점 했지만, 그래서 원칙은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것보다는 야, 우리 아들 참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얼마나 고생했냐, 그 마음적으로 그런 것을 이렇게 딱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원칙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떤 쪽에 FA 쪽이에요? 아, 이거 틀렸네요. 이게 T입니까? 예. 그 다음에 ESP.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12월 2일 날 수능 결과 발표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월 15일까지 여러분은 가나다군을 정해야 돼요. 자, 여기에 임하는 자세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가를 다 정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참 면밀주도하게 착착착착 단계적으로 딱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뭔가 하면 굉장히 그냥 뭐 일단은 점수 나오고 그때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나는 계획은 짜도 아무 소용없어. 계획은 계획으로 끝날 뿐이고, 그때 되면 상당히 융통성할까, 임기응변 그런 게 더 중요하다. 그런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내가 부산에 친척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친척집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하겠죠. 미리 기차표도 다 예매하고 뭐 그 다음에 하면서 어디 가서 부산 가서 뭘 보고 이렇게 막 준비하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어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엄마 부산 간다고 돈 달라 해가지고 기차역에 가가지고 그냥 그것도 준비 안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차근차근하게 어떤 그런 것을 준비하는 스타일도 있고, 안 그러면 굉장히 어떤 그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런 데서 강점을 하죠.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ESFP예요. 학생은 뭐예요? ISF 뭐예요? J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각각 16가지,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니까 이게 16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 아주 이런 독특한 16가지 유형이 나오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선생님들은 이걸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 가지고도 선생님들이 2시간, 3시간씩 여러분을 울리고 웃기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의 어떤 기본이니까 여러분들 그 12월 2일 날까지 시간 날 때 학교 상담실을 찾아가거나 그러면 가까운 수원시 청소년 상담실을 찾아가면 이런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한 20분 하고 찢으면 결과가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좋은 점이 뭔가 하면 이걸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 ESFP라는 사람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을 가면 100점 100패 하는 직업. 그 다음에 ESFP를 가진 사람이 이 직업을 가지면 100점 100승 하는 그런 직업이 있고 성공 확률이 높고 이 직업은 가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랄까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학과 선택 있잖아요. 다양한 원리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흥미, 적성, 가치관, 성숙도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만의 독특한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성격을 가진 사람이 엉뚱한 학과를 갔다. 그럼 그 애는 막 거의 자퇴할 확률이 90% 이상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안 맞는 과에 가는 건데 뭐 아무리 성적 좋고 뭐 등등 가면 뭐예요? 도저히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의대를 갔다. 지금 당장은 인기가 뭐 좋고 뭐 그럴지 몰라도 도저히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의 성격이 어딜 갔다. 도저히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히려 어디 안 가는 게 낫다. 그럴 정도로 그런 게 있죠. 그럴 정도로 달라졌다는 거죠. 자, 혹시 시간이 나면 아까 얘기했듯이 MBTI 검사라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살이가 달라져요. 인생을 보는데 여러분의 부모와 갈등이 왜 생길까? 부모님들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그런 가정을 이런 검사를 해보면 그 맞아. 우리 부모님은 저 성격이니까 어쩔 수 없어. 저렇게 나왔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 있잖아요. 여러분이 수능 공부하는 이제까지 공부를 해왔잖아요. 여러분의 성격을 알면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게 달라져요. 여러분에게 성격을 알면 여러분의 공부 스타일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거기에 달라지는 거죠. 이거 참 재밌겠죠? 여자친구 생기면 제일 먼저 한번 해봐요. 여자친구 생기면 나의 여자친구는 이 스타일, 나는 이 스타일. 그럼 둘이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런 게 딱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애니어그램. 애니어가 무슨 뜻일까요? 애니어, 구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여동생이 진짜 여동생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두드리 맞아가지고 입술이 찢어졌다.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맞아서 입술이 찢어졌다. 여러분의 오빠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 애 누구야? 왕따 시킨 애가 누구야? 이러면 돼 하면서 막 찾아가가지고 그 애를 혼내준다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위로해준다. 오빠니까 얼마나 원통하냐 하면서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원인을 발견하는 거죠. 왜 우리 여동생은 왜 왕따를 당할까? 그 원인을. 그래서 사람의 관심 유형이 머리형이냐 가슴형이냐 장형이냐 여기에 따라 다른 거죠. 머리형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원인을 발견하는 그런 쪽 머리를 쓰는 쪽이고 그 다음에 가슴형은 상당히 다른 사람을 그런 스타일이고 장형은 행동이 앞서는 스타일이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수능을 점수를 봤는데 집에서 이제 오늘 학교 가면 월요일 일찍 가면 막 부모님들 엄마가 막 야단치잖아요. 야 수능 했는데 너 집에서 빈둥빈둥 하지 말고 막 이렇게 엄마가 야단을 쳤다. 그럴 때 가슴형은 어떻게 할까요? 장형은 어떻게 할까요? 장형은 네? 엄마한테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좀 놀면 되지 않냐고 공부하면 될 거 아니냐고 문을 탁 닫고 올라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가슴형은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12년 동안 얼마나 뒷바라지고 고생했으니까 그러면서 막 애교도 부리고 막 엄마 잘할게 막 등등 그런 행동도 있고 그 다음에
머리형은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 엄마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신경질적일까,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 뭐 등등 그런 스타일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의 형태가 머리형이냐 가슴형이냐 장형이냐 이게 확실히 달라져요. 또 하나는 이제 가슴형 중에서도 에너지가 바깥으로 튀는 사람이 있고 안으로 튀는 사람이 있고 속으로 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람 스타일이 다 다른데요. 이 머리형 가슴형 가운데도 보면 이제 2번, 3번, 4번 형이 있어요. 총 9가지 유형에서 2번 유형은 뭔가 하면 굉장히 남을 의식하는 거죠. 남을 해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데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자기 욕심 차렸다는 얘기, 그걸 제일 듣기 싫은 거죠. 남을 위해서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뭔가 하면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실력 없어, 그 소리를 듣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그럼 그 소리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열심히 막 일하고 막 성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유형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은 혹시 여기 학생들 가운데 영어 완전 정보 본 학생이 있어요? 거기에 이나영이 별명이 뭐였죠? 노루말이었어. 노루말인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평범하다, 그죠? 그 소리 듣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죠. 노말. 그래서 나는 남하고 저 사람은 남하고 또 평범해. 너무너무 평범해. 그 소리 듣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뭔가 어디 가나 튀어야 돼요. 튀어야 되는 그런, 그래서 남을 이렇게 의식하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형 가운데 보면 머리형 가운데는 5번, 6번, 7번이 있어요. 그래서 5번 유형은 뭔가 하면 머리 쪽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뭘 알고 싶어 한 거죠. 항상 예를 들어 수능을 공부해도 항상 2%가 부족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2%가 부족하면서 나는 모질해 하면서 채워야 돼. 부족한 나를 뭘 채워야 돼요 하는 그런 쪽으로 나서면서 굉장히 자기가 알려고 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상태가 좋을 때는 정말 그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람에게는 양면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말로 뚜껑이 열렸다 할 때는 나쁜 쪽으로는 자기 거는 열심히 챙기지만 절대로 남한테 이렇게 주지 않는 욕심 구두쇠가 되고, 또 뭐에 대한 애착이랄까 마음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면이 없는 그런 쪽이 있고, 이런 사람은 저 사람 뭘 몰라 하는 소리를 듣는 걸 제일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6번 유형은 뭔가 하면 어떤 틀에서 벗어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딱 주어진 그 틀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학교에도 그래요. 선생님이 시키는 일은 참 잘해, 막 모범생 같이 하는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게 없죠. 이런 사람은 이제 어떤 틀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싫은 거죠. 그 다음에 7번 유형은 뭔가 하면 뭔가 정열이 넘치는 막 에너지가 나고 뭘 하려고 하는 막 열의가 있어 노는데 굉장히 이런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뭔가 하면 걱정하고 고민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걱정하고 고민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형이 장형이 있는데, 장형은 뭔가 하면 8번, 9번, 1번 해가지고, 장형은 뭔가 하면 저 사람은 힘이 없어, 그 소리 듣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남을 지배하려고 자기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은 확실하게 챙겨주고,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을 가하고 보복을 가하는 그런 큰 보스 기질, 큰형님 기질 있잖아요. 오야봉 기질이랄까 그런 그 기질이 8번 유형이고, 9번 유형은 뭔가 하면 상당히 남하고 어울리고 평화주의자, 혼란 뭐 이렇게 그런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남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그런 쪽, 평화주의자, 좋은 게 좋다 하는 그런 쪽이고, 1번 유형은 뭔가 하면 어떤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자라고 해서 개혁주의자라고 해서 항상 뭐에 불만이 어떻게 있고, 대신 그걸 표출하지 않고 남의 흠집 찾기 좋아하면서 아울러 근데 8번 유형은 그것이 바깥으로 화가 나면 표출되지만,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오늘 제가 서울서 어려운 시간 왔는데 저 교실에서 지금 자고 있는 학생이 있다. 만약 그 학생을 보면 8번 유형 선생님은 막 쫓아가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막 야단을 치지만, 1번 유형은
그걸 하지 않고 속으로 자기가 사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1번부터 2번 유형은 어떻게 하는가? 2번 유형은 어떻게 할까요? 남을 챙겨주니까 자기 먹는 것보다도 반찬 이래 주고 물 챙겨주고 막 냅킨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 다음에 3번 유형은 어떻게 할까요? 막 밥 먹으면서도 다음에 뭐 하고 이런 쪽이죠. 그 다음에 4번 유형은 어떤가 하면 밥 먹으면서 나는 특별한 존재야, 특별하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나에 대한 반찬이 이게 뭐냐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5번 유형은 이게 뭐냐, 밥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책 보고 그런 게 좋겠다 하는 사람이고, 6번 유형은 밥 먹으면서도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일찍 나갈까?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닐까? 그런 쪽이고, 7번 유형은 야 우리 빨리 밥 먹고 가서 노래방 가고 놀자 막 이런 쪽이고, 8번 유형은 뭔가 맛있는 건 다 내 거야. 9번 유형은 우리 밥 먹는 그 자체가 같이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참 좋다. 1번 유형은 야 우리 사람 수가 뭔데 반찬이 가짓수가 이게 뭐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양면성이 있어요. 이렇게 이 유형을 제가 얘기한 거는 각 유형별로 여러분에게 맞는 직업이 있다는 거죠. 각 유형이 좀 더 여러분 들어가면 무릎을 치면서 맞다 할 정도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절대로 예를 들어 8번 유형이 상담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은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런 선생님, 이게 5번과 같은 사람이 교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것만 챙기지 남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이 애니어그램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참 이게 재미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에게 맞는 직업이 다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여기 careerin.net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careerin.net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애니어그램 검사를 한 10가지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유형별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이고 내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다 정리가 되니까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사할 수 있고 즉각 결과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검사가 있으니까 꼭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대학에서 한 VCP 코리아라는 게 있어요. VCP 코리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아주 좋은 직업 흥미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대학 학과 선택해서 너 자신을 알라. 앞으로 여러분이 대학 가면 무슨 면접 시험 보지 않습니까? 면접 시험에 나오는 꼭 3가지가 있다. 뭘까요? 학생은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왜 그 많은 과 중에 우리 과에 왔느냐. 그리고 앞으로 학생의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은 뭐라고 생각하냐. 이 3가지 질문은 꼭 나와요. 왜 학생은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아까 얘기한 MBTI 검사다, 애니어그램 검사, 그럼 흥미 적성 검사를 해보면 선생님 나는 나에게 맞는 게 이거니까 이렇게 나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왜 그 많은 과 중에 우리 과에 왔느냐. 저는 흥미 적성이 등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과가 맞고 또 직업 전망을 해보니까 맞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이 예를 들어 앞으로 여자친구를 사귄다. 여자친구를 사귈 때 학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진로 성숙도, 애니어그램, MBTI 등등 인터넷상에서 여러분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한 10군데 이상 되니까 12월 2일 날까지 여러 번 검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어떤 분야에 가면 성공할 수 있겠다. 나는 뭘 잘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예. 자, 자신에 대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유망 직업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들 유망 학교라고 있다고 믿습니까?
유망학과, 유망직업. 예를 들어 기계과는 유망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계과 가고 싶은 학생. 기계과를 가려는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유망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직업은 3D다. 여러분 좀 적어주시죠. 3D. 앞으로의 직업은 3D다. 여러분이 아는 3D는 나쁜 쪽이죠. Dirty, Dangerous, Difficult. 나쁜 쪽이잖아요. 근데 좋은 뜻의 3D는 뭔가 하면 앞으로의 직업은 이 디지털이다. 디지털. 이 디지털이다. 두 번째는 DNA다. 생명공학. 세 번째는 디자인이다. 자,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 디지털이라는 걸 좀 더 여러분이 아세요. 디지털. 디지털의 반대말은 아날로그죠. 근데 아날로그는 어떤 선에 의해서 점진적인 거지만 디지털은 0과 1의 조합에 있어서 극과 극을 오가는 그런 쪽인데 앞으로는 이 디지털을 모르고는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조그만 컴퓨터 칩 하나에 신문이 몇천 쪽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6천 쪽이나 되는 그 백과사전을 팩스로 보내면 14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걸 이메일로 보내면 단 4분이면 돼요. 자, 여러분은 14시간짜리 아날로그에서 살 겁니까? 4분짜리 디지털 시대에서 살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직업 선택은 이 디지털과 관련된 그런 쪽의 직업이고 또 앞으로의 직업은 3F다. 1 더하기 1은 여러분이 뭐죠? 2잖아요. 근데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필링이다. 필링. 앞으로의 직업은 이런 필링, 감성을 중요시하는 직업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매트릭스를 보면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1 더하기 1은 2라는 어떤 공식에 따른 기계 펑션, 매트릭스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기계가 없는 게 뭐죠?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직업은 얘는 필링이랄까 이런 쪽이 굉장히 이고 그 다음에 또 피메일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교육인적 자원부 노동부에서 만드는 이 미래의 직업 세계 2003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커리어넷에 보면 미래의 직업 세계 2003이라는 책자가 나와 있어요. CD롬으로 지금 인터넷에서 이 커리어넷이라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졸업생들이 생각하는 유망 직업, 졸업생들이 생각하는 유망 직업이 나옵니다. 자, 어떤 직업이 유망할까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화 시대예요. 여러분이 글로벌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여러분만의 세계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게 돼요. 그러니까 국제화 관련 것은 유망 직업이에요. 근데 학생과 같이 서서반학과를 하면 안 되지. 서서반학과도 괜찮지만 가장 그래도 수요가 많은 것은 영어 영문학과고 그 다음에 아시아 개통과겠지. 왜냐하면 중국이 엄청난 시장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 동남아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니까 중국이나 동남아학과 이런 쪽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하고 그래도 또 대학에 있어서는 뭔가 하면 아주 희귀학과가 있잖아요. 그런 희귀학과 가면 우리나라 사회는 저 사람이 무슨 대학 무슨 과 나왔다는 게 죽을 때 무덤까지 따라다녀요. 꼬리표가 죽을 때 무덤까지 따라다닌다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대학은 아주 희귀한 과를 가는 것보다는 넓은 과, 영어 영문 서반학과 가는 것보다는 영문학과를 가는 게 여기저기 많이 써먹겠지. 그런 어떤 희귀학과가 가는 것보다는 넓은 학과를 가는 게 좋고 아까 얘기했던 트렌드, 앞으로 국제화 시대니까 국제화 관련과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가운데 반은 외국인들하고 눈 맞추면서 거래하지 않으면 앞으로 못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 땅덩어리도 좁고 자원도 없고 오로지 외국에 물건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도 외국어 능력 빨리 배워서 외국인들하고 거래해야 돈을 벌지 안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직업 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굉장히 이게 복지학과 남학생들은 좀 그렇지만 복지 이런 쪽도 지금은 사회복지학과 나와서도 지금 취업이 안 되고 그런 경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몇 년 전만 해도 사회복지과 나오면 다 7급 공무원 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앞으로 먹고 사는 게 여유가 있어지면서 지금 사회복지
의료, 노인복지, 앞으로 노인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노인복지 이런 쪽이 많아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 살기에 아까 얘기했지 중국에 자꾸 경공업 쳐들어오지 농업 안 되죠, 공업 안 되죠 하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6T라고 그래요. 6T. 6개의 전략산업 6T. 자, 6T는 IT. IT는 뭐죠? 정보통신기술이죠. 그 다음에 CT라고 해서 CT는 컬처럴이가 문화기술. 그 다음에 ET는 환경기술. ST는 우주기술. 그 다음에 NT는 나노기술. 그 다음에 BT는 생명공학기술. 이런 걸 우리가 6개 국가 전략산업이라고 해요. IT는 뭐라고 그랬죠? 정보. CT는 문화산업.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그 영화 하나 가지고 현대자동차 몇천 대 판 것보다 많은. 그 다음에 ET는 환경, ST는 우주, NT는 나노기술, BT는 생명공학. 이런 쪽에서 국가에서 많은 투자를 하니까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아지고 또 하나는 이제 먹고 사는 게 여유가 있으면서 여가 생활이라든지 이런 쪽도 굉장히 여유가 많아지면서 앞으로 직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꼭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 이 사이트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2010년도까지 앞으로 직업이 어떻게 되고 그 직업의 연봉이 얼마이고 뭐 그런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한국의 직업 세계, 직업 전망서라고 앞으로 이 직업의 연봉이 어떻고 수요가 어떻고 이런 내용이 다 미래의 직업 세계. 여기는 아까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커리어넷에 보면 이 직업이 어떻다, 이 학과의 전망이 어떻다, 여러분들의 3년 이상인 선배들하고 5년 이상인 졸업생들이 판단할 때 이 학과의 전망이 어떻다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다 고려하셔야 될 것은 이 미래의 직업 세계를 봐가지고 이 학과가 과연 전망이 있다 없다 그런 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를 하고 질문은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공부한 수능 공부해가지고 12월 2일날 결과 발표 나오고 15월까지는 가나다 4년제 정시 모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문대학도 여러가지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학과 선택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으로 진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학과 선택을 잘못하면 대학에 가서도 불만족하고 자퇴를 한다든지 재수를 한다든지 그런 가정을 겪고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어요. 물론 여러분의 학과 선택하고 대학 선택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뒤고 여러분이 전성기는 15년 뒤, 20년 뒤고 여러분은 앞으로 대학을 나와서도 앞으로 50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가정에서 사회에 1년 나간다고 늦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학과 선택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학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단은 자기가 적성, 흥미, 성격 해가지고 정말 자기가 자신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 거기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한 직업을 한 5개 정도 하고 거기에 맞는 과를 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적성, 흥미 이런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이런 쪽을 해서 무료로 적성검사, 흥미검사, 가치관검사, 성숙도 검사 이런 쪽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가까운 상담실 같은 데 가서 애니어그램 검사라든지 애니어그램은 인터넷도 되고 하니까 애니어그램 검사, MBTI 검사 이런 쪽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관한 검사를 한 10가지 이상을 이렇게 돈도 안 들기 때문에 12월 2일 날 수능 발표 나기까지 한 4번 해보세요. 뭐 우리 수능 모의고사 몇 번 봤어요, 여러분들? 한 10번 이상 봤잖아요. 수능 모의고사는 10번 봤는데 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안 하려고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한 10번 정도 돈 안 드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그걸 기초로 앞으로 이 미래의 직업세계, 이 학과의 전망, 이 직업의 전망이 가는 2010년도까지 전망이 나오니까 여러분 사실 뭐 졸업생들이 야 그과 별 볼일 없어 또 재학생 야 그과 별 볼일 없어 하니까 굳이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은 몰라서 가잖아요. 몰라서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알고서 여러분들이 그과에 별 볼일 없는데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여러분의 홀로서기는 다 모든 사람이 관심이니까 이런 직업의 전망, 학과 전망 이런 쪽을 알아서 하나하나가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는 한 300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거,
그런 것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의 좋은 학과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내년도에 이때는 자신 있게 웃으면서 후배들한테 이 학교에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서 학과 선택했다. 나의 후배들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후배들아, 나는 이렇게 해서 학과 선택 참 만족한다. 너희들도 나와 같은 길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더 15일까지는 또 12월 2일까지 자기에 대한 이해, 직업에 대한 이해, 15일까지 좀 학과 선택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여러분 혼자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는 것은 굉장히 좁잖아요. 아까 제가 볼 때. 제 강의 들으니까 좀 넓어졌죠? 또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3학년 선생님들이라든지 진로 상담실이라든지 인근에 상담실 같은 데 있고 전문적으로 인터넷에서 도와주는 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 도와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